네, 먼저 정책 제안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희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국회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즉시 입법 시행하라. 두 번째,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청구한 미지급 노임 청구 소송의 정당성을 인정하라. 3.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보상 특별법 입법을 즉시 시행하라. 네 번째, 국회는 일제 한국지국인 1945년 8월 16일부터 일본군이 자행한 각종 집단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배상 그리고 유해 동원을 실행할 특별법을 입법하라. 5. 우리 국민 유해 동원처를 신설하라. 2025년 5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 참여 위원장 일동. 예, 이어서 지지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에 되시는 분들 앞으로 무대로 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예,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문.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이 구호는 우리 단체의 울부짖음입니다. 해방 80년을 맞이하는 올해도 우리는 이 구호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참혹한 압제 속에 고통을 견뎌온 우리 조상들은 아직도 여전히 일본 정부 당국과 노동을 착취했던 기업들로부터 어떠한 배상, 보상은커녕 위로의 말조차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아왔던 울분 속에 한 줄기 희망을 찾았습니다. 우리 강제징용자들의 문제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러기에 문제의 해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국위원회 20만 회원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후보일지 심사숙고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울음속을 달래줄 유일한 후보라 확신하고 총의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만 회원의 총의를 모아 이재명 후보 지지를 마음 천하에 밝힙니다. 공정과 약자를 위한 따스한 손길은 우리 사회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희망들은 우리 전국위원회의 20만 회원의 가슴에도 하나씩 품게 만들었습니다. 80년을 한을 희망으로 승화시켜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구호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는 할 것이라 확신하며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지지와 당선을 위해 우리 모두 혼혈의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각 지역 조직과 지역 회원 가족을 포함하여 20만 가족의 지지를 이끌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25년 5월 2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 참여위원장 일동 대독 사무총장 이태선.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들 입법을 요구하는 티켓을 보호 없이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주로 그냥 놔두셔도 돼.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그리고 그 멘트도 같이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간단해요. 우리 유명해서 제가 우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 우리 강민성 위원장님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인성입니다. 중앙에서 왔어도 여기는 내 고향입니다. 내가 한평의 고향이에요. 한평의 고향입니다. 우리 일제 피해자들이 그간에 그 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피해자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피해자들 주머니를 들여다보는 사람들한테 또 많이 몰리더라고요. 이 김인성이도 한 30년간 일제 피해자 활동을 했는데 나를 여기서 모르시는 분이 많죠. 본거으로 안 다녀서 나를 몰라요. 그런데 포스코에서 100억을 끌어냈다는 말 들으신 분 계십니까? 포스코에서 100억 나왔다는 거 들으신 분 계세요? 예. 그걸 누가 그렇게 해서 했다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예? 위원장님이 가보셨단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아, 들으셨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네요. 예. 저는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어요. 2005년도에 소송을 해가지고 그 고등법원에까지 가가지고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조정을 시키겠다고 조정실로 불러서 갔는데 끝까지 포스코에서는 그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판결문에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판결문 안에다 딱 박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포스코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배짱 하나는 좀 두둑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도 배짱은 좀 두둑합니다. 2010년 2월 25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날이 포스코 주주총회 날이었어요. 생각도 못해 주주총회장에 가서 담판을 지어야겠다. 정준영 회장하고 그때 담판을 지어야겠다 해서 주주총회장을 가게 됩니다. 갔는데 양쪽으로 복도에 쫙 책상을 이렇게 놔놓고
다른 사람들 일일이 주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주주인 것을 확인을 해야 주주총회장에서 들어가요. 근데 나는 주주도 아닌데 지금 주주총회장에 가서 단판을 짓기 위해서 지금 배짱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고도 이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소리를 한번 쫙 질렀죠. 나이 처먹어가지고 할 일 없어서 내가 얘기 없겠어! 많이 들은 것을 확인하려고 그래! 해보니까 다들 주눅이 든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쫙 들어갔죠. 주주총회를 들어가가지고 주주총회를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 대기업도 짜고 치는 보수들이에요. 다른 한 사람이 다 주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언권을 요구하는 그 순간이 딱 지정된 사람은 딱 그 순간에 맞춰서 끄장하고 손을 들어요. 그래서 나도 그 기회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다가 딱 기회를 찾아서 나도 끄장하고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간판을 했습니다. 우리 저 광주위원장님 내가 단판지는 영상 가지고 있어요. 그 회원들에게 그 단판지는 영상도 있으니까 보여주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포스코에도 그러면 100억을 끌어내서 지금 재단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피해자들이 사람을 이용을 할 줄 몰라요. 아, 김인성이 저것이 생긴 것 같지 않고 배짱 하나는 있는데 저거 한번 이용해보자. 피해자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짱 있는 앞에다 내 몰아서 막 뒤에서 칙칙질 하면은 나는 뒤에 힘을 믿고 앞으로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이.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예? 연세가 많이 드시고 회의를 많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예, 조직 생활을 많이 해보면 그거 저 서포트 저 지지 발언이 막 나오고 오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보셔. 네, 나는 그 발언을 할 때, 모인 사람들의 일단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식을 꾸며가지고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박정희 위원장이 알지만은 나는 80년대 초부터 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 투쟁 하나는 누구보다도 잘해요. 투쟁 하나는 누구보다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한일 협정을 해서 우리들 선친의 생명의 값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서 쓴 것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투쟁을 이제까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뭉쳤으니까 똘똘 뭉쳐지면은 앞으로 서방이 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여기는 이제 광주 이제 전남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텃밭이기도 한데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모임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향은 있지만 우리는 어제같건 지금 재단에서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윤상현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행안이 올라가 있는 거. 그 법안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향을 떠나서 전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전남 광주의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하는데 협조 안 해주면 우리는 대선 때 이렇게 모여서 지지선언까지 해줬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안을 통과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광주 전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럴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이도 먹고 나도
좀 이렇게 생겼어도 나이가 꽤 좀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똘똘 뭉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기자회견이랑 그동안에 여기 오신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회견이 좀 일찍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실속 있게 지금 이 시간부터 실속 있는 내용들이 서로 전달이 되고 공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늘 기자회견의 주 목적은요, 36년 일제강점기 시절 동안 우리 강제동원 피해를 겪은 유족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 산하에는 사단법인, 광역 단위로 해서 사단법인이 9개, 일반 법인이 4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국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서 딱 하나가 제외된 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 했는 거기에 이사장으로 있는 장덕한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사단법인 하나만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보충 설명드리고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는 배상특별법 개정 입법, 지금 현재 이 특별법을 신설, 입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하는 게 아니고 이미 특별법이 1975년도에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거는 소수를 위한 법안이고요. 우리 다수를 위한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부족한 부분들을 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개정 입법을 해달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요청을 하는 내용으로 다시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하게 된 이유는 직전에 우리 김윤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모든 흐름이나 국회 입법, 법을 만드는 기관이 다수를 갖고 있으니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전쟁할 수 있고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기 취지가 거기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은 좌우 빨갛고 파랗고 색깔 없습니다. 우리가 이념을 갖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배 골면서 삼시세끼 걱정할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이 더 이상 여기에서 호주머니에 충나지 않는 생활만 우리가 영위하면은 그게 우리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좌파다, 우파다 우리가 그걸 지금 따질 이유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고 불편함 없고 그러면은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면 뭐 하겠습니까? 누구든 국민을 위해 주면은 그게 정말 참된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법이 다수가 필요로 하는 법이 개정 입법이 돼야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울분을 참아왔던 그 모든 이 피해 유족의 한이 다 명예회복도 되고 예산 보상도 되고 위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지금 현재 이 분위기가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6월 3일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다음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 상황을 판단하고 법을 부족한 법들을 개정 입법을 해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고 또 그리고 이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이걸 결자 해지를 하지 않으면
이걸 유산으로 물려줘서 우리 후손들한테 유산을 물질을 내어가지고 또 이 일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만큼은 우리가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후손들이 불명예에서 이렇게 이 역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주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정부에 새로운 정부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는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이 이재명 후보이기에 오늘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최근까지도 제가 여기 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을 보고 같은 생각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했는데 왜 갈라섰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도부는요,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사사롭게 사적인 일에 우리 다수 피해자들을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기나긴 시간을 끌고 온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개인이 영감, 개인이 어떤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우리 피해자들을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많은 걸 알고 접했고 제가 스스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른 길,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고 책임감도 느꼈고 그래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우리 전국의 사단법인 이사장님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귀 막고 눈 막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못하게 한 사람이 장본인이 장덕한 목사님. 저는 목사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느님이 두 분 계신다고 제가 2년 3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 하느님은 두 분 계시는 게 맞습니다. 왜? 장덕한 목사가 모시는 믿는 목사님 하느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모시는 하느님이 따로 계시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2년 3년 동안에 지금처럼 기자회견하고 전국 순회, 법안 순회를 하면서도 수많은 영상, 유튜브가 지구촌에 떠돌고 있는데 고소 고발하라면 하러 가십시오. 떳떳하게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본부들이 실질적으로 점검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장독한 밑에서 소송하느니 뭐 하느니 그러면 호주머니 털어서 갖다 바치죠. 저희들 퇴비 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우리 경비 주심사하고 손을 벌렸습니까? 저희들은 결과치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일을 결과를 내놓고 스스로 우리 유족 사회에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점을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도 많이 해주십시오.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세월 낭비를 해서 많이 지쳐있지만 이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하고 저희들이 통일부에 이미 재단법인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6월 중에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인가법인과 통합하는 방법과 신규 재단법인 설립과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빠른 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마련되면은 지금처럼 회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여기 우리 광주 피해자인한테 박종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여기 오신 지부장님들 그동안의 고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들 듣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희 이사장님 나오시죠.
한번 뭐 저 우리 지부장님들 보충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여쭤보시고요. 없으면은 식사하시면서 간담회 하는 걸로 이렇게 질문들 질문들 좀 받아주세요. 네, 그렇게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지부장님들, 우리 회원님들, 또 중앙의 모든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에 대한 그 고통을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년간 본부장으로서 직무를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방금 우리 사무총장 말씀대로 장덕환이라는 사람이 그 밑에서 수년간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우리는 장덕환 밑에서 더 이상 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우리 법인 단체장들이 다 장덕환 밑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우리가 일을 하자. 이래서 중앙회가 이제 통합을, 전국의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잘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의 모든 통합이 장덕환의 그 단체만이는 우리 중앙의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 지금 흘러오는 말이 장덕환이가 고향이 나주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온갖 전남의 곡성이나 장흥이나 이렇게 나주나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회원업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우리가 공공단체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진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군 단위로 회원들을 이렇게 모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회원들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자기 호주머니 그 착복이 나오고 이런 걸 수년간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그래 지금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나주에 오신 우리 지부장님들 회원님들 계십니다. 장덕환이가 지금 흘려오는 말 나주에서 지금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뜻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그 중앙위 김인성 회장님은 참 내가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 단체를 우리 회장님이 충분히 해결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회부 우리 사무총장도 우리 회장님을 받들어서 충분히 일을 해 나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부탁드린다면은 장덕환이가 혹시 전화가 온다거나 어떤 모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절대 현혹되시기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혹되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그분들께 얼마나 그 민폐를 끼쳤습니까? 그러니까 저 다시는 그분하고 상대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단체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저 박종희 이사님께서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 장덕한 이 이사장께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어떤 오시라 이렇게 하면은 참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참석하셔서 오늘 우리 행사랑 거기서 주관하는 행사랑 스스로 직접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도 있고요. 한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비용을 분담을 하라고 하면은 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비용이 제가 장덕한 이사장하고 4년 정도 같이 이렇게 몸담아서 활동을 했는 결과 공익을 위해서 들어간 돈은 거의 5%도 안 됩니다. 거의 90% 이상이 개인이 착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재판을 하겠다. 재판은 당연히 민사법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어떤 이해관계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가 얻고 잃고 하는 재판이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재판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고 보상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비용을 2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차별화해서 비용을 각출해서 거두가죠.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변호사한테도 안 가요.
변호사 밥 한 그릇 사주면 끝나요. 제가 아는 장덕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또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전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도 20, 30명 모아서 또 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야만이 자기가 전국을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우리 유족들 혼주머니 또 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유혹당하지 마시라. 그리고 거기서 모임을 하면은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가시되 돈하고 문제가 되면은 고민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하든 유족을 위해서 일을 공익적으로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마이크 하나 잡고 있는 것보다 10개 잡고 하는 게 떠드는 게 더 좋아요. 우리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우리가 장덕한이가 하고 같이 하던 9개의 사단법인이 연대가 돼서 연합회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8개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장덕한이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덕한이가 갖고 있는 서울 법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울 지역 법인에 법인 등기로 되어 있는 23명 법인 등기 이사 중에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7개 사단법인 이사장님들 이사가 거기에 16개 자리를 등기 이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넘어 있죠. 지금 현재 거기가 8명이 돼야만이 이사회도 할 수 있고 총회도 열 수 있는 성원이 돼요. 그런데 7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다면 지금 자 사무실도 옮겼다. 사무실 그게 사단법인이 장덕한이 개인 단체입니까? 회원총회 100명 이상 회원이 의결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안건이 통과되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민법 제32조에 되어 있는 우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자기가 사무실을 옮겨서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이후에 어떤 이사회를 해서 거기서 안건을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결을 했다. 불법이죠? 월권이죠? 직무유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서 녹취를 하든 동영상을 찍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알려드릴 의무도 있고 아셔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혹 있으면은 금전적인 문제는 고민을 하시라. 돈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는 일에 지금까지 우리가 갖다 바치고 지부장 50만 원, 그 종이 하나 받으려고 임명장 받으려고 그 다음 본부장 되면은 200만 원, 300만 원 갖다 바쳤죠. 중앙에 이사 등기한다고 해서 등기 비용 분담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아리랑 책자 나오면은 그거 하는데 돈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1780원 들어갑니다. 한 번에. 거기에 우리 박스 해서 택배비 다 포함해서 2020원이면 돼요. 그걸 한 번에 10,000원씩 착해갔죠? 저도 냈어요. 제 이번에 책 이거 발간하니까 이 책 얼마인 줄 압니까? 원가 얼마인 줄 압니까? 그 아리랑 책의 3배입니다. 내용도 안 차고요. 제 이거는 무료로 드렸기 때문에 원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서점에 15,000원에 시판합니다. 우리 이모님한테는 오늘 다 선물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 그냥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자유 토론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1분씩 드릴 테니까 질문하십시오. 제가 시원하게 답 드릴게요. 질문하십시오. 여기 예. 그 회원들 보상 관련 서류는 확보했습니까? 장덕한이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송에 법원의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게 우리 전체 접수한 서류의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0.2%.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등록을 우리가 직접 접수를 한 서류들이
약 한 27만 명 정도 됩니다. 많죠? 그게 거의 12년 동안에 그렇게 전부 다 접수를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이유는 그걸 받으면은 뒤에 돈이 생깁니다. 영업한 겁니다. 목적은 그거였어요. 자, 그리고 그 전면에 내세운 게 뭐였습니까? 지금 완벽한 서류는 소송에 참여를 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은 협상용이라고 그랬죠? 들으셨죠? 협상용. 앞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똑같은 유형이니까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나머지는 미비한 서류들은 협상용으로 해서 나중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상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 기만하고 속은 거예요. 제가 고변합니다. 아니 각 회원들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정이 그렇게 해서 숫자가 거의 27만 명 정도가 이 우리 유족 피해자들이 서류를 낸 거예요. 주민센터 가면은 최소한 8,600원 정도가 민원 수수료를 다 주고 그 서류 발급을 받아서 우리 1억 소송 서류들을 다 내셨죠, 그죠? 가족들 아는 분들 다 소개 다 냈지 않습니까? 그거 간접 경비까지 하면은 서류 하나 들어오는데 교통비랑 그다음에 하루 일당 전 계산하면은 최소한 서류 한 부에 얼마? 노율까지 우리가 일당까지 계산하면은 최소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비용이 개인 비용. 그렇게 해서 그게 거의 27만 숫자가 확보되는데 조금 전에 질문한 게 그 서류들이 어디 다 가느냐,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죠. 서류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서류가 약 한 4만 8천 부 정도 됩니다.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서울의 장덕한 이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게 약 한 3만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약 한 2만 3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이 전북 여기에 우리 전북 피해자 연합회 이사장 박재석 이사장이 확보하고 있는 게 약 한 9,800, 약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오신 우리 지부장님들 혹시나 하는데 아마 서류 소수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갖고 계시는 분 있죠? 몇백 명씩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서류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류들이 한 곳으로 직결이 되어야 되고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왜? 이게 민원인들이 우리 피해자들이 낸 서류가 재적등본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감증명서까지 들어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인 정보죠. 이 서류를 함부로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비울 때는요. 제 사무실은 CCTV가 3대 돌아갑니다.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걸 함부로 관계자 외에 열람을 해서도 안 돼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소장, 지금 현재도 제가 표현을 소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큰 유산처럼 이렇게 갖고 옛날에는 그걸 서류 함부, 양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까지 거래를 했답니다. 왜? 소송에서 이기면 1억을 받으니까. 비용 2천만 원, 변호사비 제하고 나면 8천만 원 받으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줘도 자기 손에 5천만 원 이상 들어오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주고 그 서로 거래를 했대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지난 우리가 3월 달에 전국 순회할 때 마이크 잡고 울먹이면서 그 전문들을 했잖아요. 그 전달한 분들이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많게는 1억 넘게도 갖다 줬다고 전문들을 했어요. 그분들 장덕까지 처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정리를 빨리 못했느냐 이유는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당면 과제를 먼저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뒀거든요. 차선적으로.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우리가 재단 법인이라든가 모든 게 정리되는 시점을 해서 서울 법인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합회가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다.
동동안 여기에 와 있는 우리 9개 사단법인 이사장과 서울에 있는 장덕환이 갖고 있는 사단법인 이사장은 동등한 수평적입니다. 연합회에 법적인 지위도 없고 장덕환이가 연합회 총괄하는 법적 지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그 법인이 외교부 인가를 받아서 서울 소재로 있으니 지방에 있는 우리 사단법인들이 편리한 정부 상대로 하는 게 서울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 연합회 형태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장덕환이 당신이 그러면 우리 대변해서 연합회 그 총회장 해라 이렇게 하고 임의로 우리가 구성을 했지 법적 지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마 장덕환 이사장이 아마 1년 전부터 땅을 치고 통보를 할 겁니다. 왜? 이 법적으로 정관에다 다 묶고 나서면 실질적으로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사회가 인준을 해주지 않으면 총회도 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직무유기에다가 월권입니다. 정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하거는 왜 장덕환이 하고 그런 일이 됐느냐. 발단은 우리가 23년도 6월 26일 날 익산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하는 자리에서 임원들이 임기가 다 만료돼서 새로 선출을 했죠. 선출한 거 맞죠? 이사님들? 그 선출하는데 그 자리에서 장덕환 이사장을 연임을 시켰습니다. 이사장으로. 그리고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총회에서. 그 정관 개정을 한 걸 그 이사장이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윤석열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란이죠. 법을 지키지 않은 지도자가 그거 조직원들을 이래라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물었고 본인의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이사 해임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사 참석한 게 16명이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럼 3분의 2죠. 3분의 2면은 임원 회의만 정관 개정, 입법, 우리가 개정 신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3분의 2가 돼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명이 이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거기서 장덕환 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 동의안을 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장덕환을 그냥 뒀느냐? 장덕환이가 이사회에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폰을 열었죠. 열고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사회를 소집을 일단 요구를 했는데도 본인이 도망을 갔어요. 사무실을 비워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수자에 대한 당신이 이래 돈을 받고 거래를 했다면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좋은 사람이 다시 질문, 스피커폰 열고 했거든요. 우리 16명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이렇게 그때 줬잖아. 내가 이렇게 줬잖아 하니까 그때는 어떤 답이 왔는지 아십니까? 숫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게 맞잖아요. 그죠? 숫자가 주고받고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잖아요. 본인 인정하고. 그러면은 숫자가 정확치 않다는 것은 배달한 사람, 준 사람이 100% 줬느냐 아니면은 일부 사고를 하고 빼고 줬느냐 이 관계 문제지 그 내용은 사실은 입증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실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녹취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도 6월 27일자가 임기 만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임원들이 그 안에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걸 것 없이 이번 대선 끝나고 우리 재단법인 통일부에서 정리가 되면 바로 우리 서울법인을 정리해서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법인 자체를 우리가 해산해버리고 다른 유사 단체에 귀속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총회에서 결의를 모을 겁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예? 아니 이해가 되는데 좀 불안해요 일반 회원들은. 당연하시죠. 왜 불안하냐면 장덕한 애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서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중요한 질문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해법을 다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본 소송에 임하고 있는 서류가 0.2% 정도가 이렇게 발급 전용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협상용으로 다 이렇게 각각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입장은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을 이렇게 보니 정말 불안하고 그리고 제가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서류를 모아서 이 관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 이해관계가 이런 입장에서 그 서류를 모읍시다 하면은 저거 사무총장 저 개인이 또 서류를 모아서 장난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 또 말을 만들어서 또 오염된 정보들을 날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감히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법인이 정리가 되면은 그 서류들을 제가 이 언론 쪽으로 공식적으로 공고를 낼 겁니다. 공고를 공식을 내서 합법적으로 그 서류들을 한 곳을 모아서 철저히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는 나중에 역사에 남길 겁니다. 그리고 진작 우리가 오늘 지지 선언을 한 내용에 입법 개정을 해달라는 개정 입법을 해달라는 취지가 이 서류들의 피해자들이 포괄적으로 배상 보상 받을 수 있는 개정 입법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제가 거기 주장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개론원에 자료가 없더라도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36년 강점기 그 시기에 우리가 노동력을 갖고 있었던 연령, 우리가 그때 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원돼서 마을에 뭐 도로나 청소나 등등 개울가에 일 있으면은 다 나가서 무상으로 우리가 다 노동력을 제공했죠. 그때는 일제강점기는 그게 강제예요. 우리 국권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전부 다 동원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노동력에 대한 연령층을 다 포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계속 주장해 온 거는 783만여 명. 남북한 그때 시기에 통틀어서 1980여 명. 그러면은 우리 숫자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가 약 한 32% 정도가 그때 동원에 다 가서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 조금 전에 우리 질문해 주시는 분의 이 서류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정리할 것이냐 이제 질문에는 제가 답을 드리려면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진짜 시급한 문제거든요. 시급한 문제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SK 텔레콤에서 얼마 이게 개인정보 해서 그 난리를 시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서류예요. 저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할 때 그 영역들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가지고 개인의 어떤 영리를 취하는 사람은 10수년 동안 이 재판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자기의 호주머니만 채워갔다는 거고요. 여기 오신 우리 이사장님들을 이용해서 욕 들어먹는 거는 여기 이사장님들이 지역에서 욕 다 들어먹고 있잖아요. 그거 배달사고 제가 볼 때는 배달사고 낸 분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 배달하려면 서울까지 가는데 최소한 교통비, 식대는 밥은 먹어야 힘이 있어야 걸어가도 차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비용을 전용을 했다고 보고 나머지는 장덕한이한테 전부 다 줬어요. 줬는데 장덕한이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법인의 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 농협계좌, 신한은행 계좌. 거기는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회비, 임원들 회비만 거기에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10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제가 많이 할 때는
꼭 집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수천만 원 드린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중앙에 이사하기 위해서, 지역 본부장 하기 위해서. 왜? 그 자리를 하면은 장덕하니까 소송을 해서 수천억이 들어오니 그걸 나중에 본부장 이사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거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 수천만 원 그게 돈입니까? 줄여야죠. 그 기득권 확보하려고. 그때는 정확한 정보가 없었으니까 했는데 지금은 정말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있어서 서류는 철저히 한 곳을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정 입법이 되면은 소송은 그대로 당사자의 이해관계고 거기서 승소를 하든 패소가 되든 당사자의 어떤 문제고 우리 유족들, 나머지 유족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개정 입법이 돼야만이 이미 정부가 우리가 63년도 한일협정 때 일본으로 받아온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지금 현재 기업 성장이 되고 이익이 창출되고 했으니 그 기업의 원금과 이자를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이제 환원해라, 내놓아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 입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중재를 하는 거는 입법 개정이 됐을 때 정부가 그 다음에 행정령을 동원해서 우리 유족들한테 당신네들 지금 현재 활동하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피해본들은 이렇게 명예훼손 하는데 그때 금액을 지금 현재 환산해서 얼마를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꾸준하게 우리 임원님들 유족들에게 주문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가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인적인 치부 연달에 우리 피해자들을 이용했던 우리 유족단체, 이 단체, 소수 단체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땅을 떠나지 않는 한,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은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해서 한 적이 없어 발뺌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법부에서 처벌을 해도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어땠습니까? 개선자고였죠. 자기가 독립군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서 무릎 꿇고 빌었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안 왔으리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무릎 꿇고 여러분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일을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저는 사과하고 잘못된 길은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됐다고 보고 잘못됐다고 모습이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하시면은 저는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그리고 더 있으면 또 하십시오.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들 그 유족회를 대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라고 지금 유족회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의결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그 배상 방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그거 말고도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볼 건데 뭐가 틀립니까? 전 정부하고 지금 앞으로 미래 정부. 예. 이거 질문 안 들었으면 저 오늘 발걸음이 좀 무거울 뻔했습니다. 이 제3자 대의 변제라는 거는요, 이 본인을 제외하고 제3자 말 그대로 당사자를 제외하고 제3자가 그 당사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방법이 제3자 대의 변제라는 겁니다. 해서 그걸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판결이 된 우리가 그 15명 판결을 받은 분이 있죠, 없죠? 그때 우리 이력 소송 하신 분들, 그죠? 그분들이 계속 우리 법원에서는 판결이 났지만 거기 실질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하고 계속 세울락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과의 어떤 뒷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직전 정부가 일본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일단 그걸 타개하는 방법으로 우리 징용 문제를 먼저 걸고 나온 거예요. 우리 정부가 제안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우리 정부가 책임질 테니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경제적인 어떤 무역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게 소통해서 원활히 하자 이 조건에서 정부가 해결하겠다 하고 카드를 꺼내고 아까 우리 김인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포스코 총회에서 그때 우리 발언권을 갖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그때 100억을 우리가 끌어내는데 그때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그게 윤석열 정부가 들었을 때 이미 60억이 지원재단에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걸 발표하면서 60억 가지고 그걸 15명 재판 부분은 1억 부분을 해소시킨 거예요. 그런데 받아간 분이 있고 받지 않는 아직도 한 분이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포스코가 남아있는 40억을 마지막 내놔서 100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약 한 40억 정도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제3자 대의 번제는 실패했죠. 네, 실패했습니다. 실패였고 그 시스템으로 가서는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닌 이제 당을 그렇게 지목을 하면 아직 이 완성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시간을 보를 하고요. 이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의 저희들이 요구하는 정책 제안은 다수 재판에 계류된 정확한 기록이 있는 피해자 외에 그 자료가 없지만 동등한 외의 피해자들에게도 명예와 회복, 피해 보상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개정 입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는 지금 이게 개인의 어떤 소수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청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다음에 제3당이든 우리 일본과의 관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저희들이 이 정책 제안안을 입법 내용을 각 의원실에 저희들이 다 제출했고 거기서 입법 관련한 전문위원들이 이미 우리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질문하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답을 드리자고 하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게 시행해왔던 제3자 대의 변제와 앞으로 들어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우리 일제 징용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섭섭한 말씀을 하나 더 제가 덧붙이자면은 제가 이 광주에 지금 한 4개월, 한 5개월 됐죠, 그죠? 한 5개월 전에 제가 자리를 구했을 때도 그때 말씀드린 건데 입법이 돼도 당장 우리한테 내일 모레 보상금이 1원이 되든 1억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우리한테 바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를 근거해서도 우리 피해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다시 그 실사를 하고 그 어떤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빠르면은 3년, 길면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최소한 5년 걸린다 그랬죠. 그 정도 돼야 그때부터 이게 지금 우리가 서둘러도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배상 보상 받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우리가 참 억울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토대는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나마 그게 참 우리가 큰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런 참혹한 역사를 우리 후대에 유산을 안 남긴다는 것만 해도 우리 지금 현 기성세대가 책임은 다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 입법은 꼭 해야 되고 여당 야당 구분 없고 색깔 구분 없습니다. 이제 뭐가 우리가 빨갱이가 있고 여기 좌파 우파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건 마지막 독립운동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지치지 않는 이유는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떳떳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라는 모든 걸 그 어느 누구, 어느 기관, 우리는 확실한 명분을 갖고 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벌써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 10년 전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활동했으면요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정보과에서 일거일수록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관심이 많다는 걸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질문에는 부정보다는 긍정입니다. 우리 일은 분명히 해결됩니다. 하여튼 그 총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여러 정확하게 이제 그 답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이제 우리 유족의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 지루하고 변론으로 생각해 보니까 좀 간결하게 답신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족회를 위해서 저도 20대부터 지금 양수님 그 체제에서도 제가 이렇게 뭐 광주에서 모임 참석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유족회를 등장한 그런 등자에서 자기 어떤 사지 사역을 챙기는 그런 회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국위원회로 통합돼가지고 더욱더 이제 건실하게 잘 일을 추진하실 걸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족회에서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누군가는 희생자가 있어야 유족회를 위해서 뭔가 보상을 받든 국회 의결을 받아내든 그렇지 희생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고 잘 말하는 거는요. 항상 잘 배운다 이거. 약속했더니 잘하죠. 그 사람들이 단순한 속어로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불가역적이 뭐냐면 약속을 배우지 말아야 돼요. 한국문을 자주로 배우는 거예요. 애는 약속을 못할 것 같으면 약속 안 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킬 것 같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은 문서로만 보상을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문서만 만들면 뭡니까? 헌법을 만들어 놓으면 뭡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깜빡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족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포함제처럼부터 그렇게 큰 일을 하셨더니 사무총장이나 또 우리 강기전단 본부를 이끌었던 분이나 이제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유족들의 어떤 바라는 말을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입니다. 예. 지금 우리 지도부 쪽에서 우리 유족 단체의 어떤 일탈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개인이 어떤 영위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유족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죠, 그죠? 예,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 질문에는 제가 한간에 제가 정보를 접한 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광주 지역에 와서 우리 유족들을 상대로 해서 영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유족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우리 그 연합회 전국위원회 산하에서 개인적으로 영리를 하고 있는 분이 한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개인적으로 어떤 영리를 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후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서 연합회에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하시라 이렇게 주문도 했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도 거래를 해서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 후에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징용 단체 우리 전국위원회 때문에 어떤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 그랬어요. 그러면 아예 거래를 하지 말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안에에서 영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정보를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 단체의 그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본인들이 원한다면은 공개적으로 그걸 질문을 해서 어떤 관계인지 확인을 할 수도 있어서 물론 이제 불편하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한번 제가 이 개인적으로 확인을 할 건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할 건지 본인들한테 이 직접적으로 동의는 구하지는 못한 지금 현재 과정입니다. 있어서 여기에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그러면은 요 부분은 우리 박종희 그 이사장님 혹 이 지역에 어떤 특정인이 와서 우리 유족들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영리자가 있다고 들은 사실은 있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피해 본 분도 있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피해 본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거 마무리합시다. 거기서 잠깐만. 네. 아까 우리 회원님께서 회원 관리에 대한 서류 이 문제를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중앙에 이제 집행부로서 이제 제가 소식껏 이제 일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서류가 우리 중앙의 모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장들이 첫째는 양손님이 또 장덕환이 또 우리 단체 또 손일석이 최영상 이분들에게 지금 서류가 다 각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다 그러면은 그 서류가 우리가 이제 명분이 있죠. 그러나 앞으로 정부에서 보상을 주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장덕환이 그 사무실에 가서 있는 서류는 하나의 명분이 보관용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보상을 주게 되면은 전부 우리 사단법인 단체를 다 해체시켜서 그 서류 다 가져온나 이렇게 할 것이요. 그러면은 그 보상을 각 그 사단법인 단체별로 그 보상을 누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생각은 정부가 앞으로 보상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협조만 해줘야 될 것입니다. 협조 우리 단체는. 그러면은 그 서류가 어디가 있느냐? 장덕환이한테도 있고 최영상이한테도 양승민한테도 있고 손일석이한테도 있고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서류를 나 중앙에 가서 봐도 하나의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가 한 모르겠어요. 만 분화 된다 그러면 한 0.5%도 그거 안 됩니다. 거기에 진짜 서류가 그 전부가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한 장 신청하는 데가 아까 우리 사무총장 하는 데가 보통 장덕환이가 10만 원 적게는 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 서류들을 냈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 그렇게 돈이 들어요. 그러나 그 명분이 나는 없다고 해요. 왜냐 그러면은 행정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전국에 대한 그 시군 단위에 행정과에 가면 운치에 말하자면 전남 공원 같은 데는 행정과에 가게 되면은 전부가 다 우리 징용 명단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개인정보로 해서 누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앞으로 보상을 주게 되면은 그걸 개방을 시켜야 돼요. 그 행정과에 있는 그 징용을 하는 노무자 또 저 말하면은 그 거기에 그 해당되는 2012년도에 노무현 당시 그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 1억 원을 준 거 그 명단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상위원회 가서 보면은 그 전국의 중앙에 가면 진상위원회도 그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국가 기록원이 강주, 서울, 부산, 대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명단이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 유족들이 명단이 다 있어요. 100%는 안 돼도 거기에 대해서 거의 한 80% 이상은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회원님께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 서류가 아주 완벽하게 그 일본 직영으로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선친들 그 명단 서류를 볼 때에 이것은 전문가 나중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 아직까지 저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거 지금 우리가 현재 보상이 지금 내일이라도 이루어진다 하면은 아이 장독하이나 최영상이나 양수임이나 본식이나 이런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정부가 나서서 이걸 분명히 나는 해결을 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단체는 통합이 됐지만은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협조해 줄 것밖에 되지 않느냐.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중앙에 그 서류도 명분이 없어요. 그 전부 다 가짜도 많고 가짜가 9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부가 나중에 보도를 그렇게 되면 다시 모든 것을 다 새로이 이렇게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 법인 단체하고 협상을 할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류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는 한 곳으로 전부 다 집결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되고요. 아니, 그러면요. 한 곳으로 모을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회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 그 방법도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예. 이미 여기에 우리가 그 전국위원회에 참여한 사단법인에 속해 있는 서류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 통합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외에 지금 소수 소장들하고 있는 서류들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신문의 중앙지에다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의 시에 우리 위원장님 올라가서 회의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추진 경과와 방안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양수님이한테 있는 서류를 절대 통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서류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손일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덕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절대 이건 서류를 갖고는 우리가 이것을 통합을 해서 가져오라는 것은 절대 이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나 얘기한 전자에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그 서류를 싹 가져오나 법인 단체고 어느 단체고도 그 서류 가져오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대체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사단 법인 단체가 그 서류를 이렇게 같이 한 군데로 모인다는 것은 절대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입법이 되면은요, 개정 입법이 되면은 그거는 정부에서 고시를 하고 그러면은 어차피 가짜든 진짜든 그거는 가짜든 진짜든 가리는 거는 그거는 조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것을 할 그런 의무고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진실성이 있고 하면은 가짜 서류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의무는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이제 집결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할 겁니다. 하고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월 중에 우리가 그걸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면은 그 작업을 같이 할 겁니다. 예, 방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직전에 이게 방향이 응급한으로 이게 빠져가지고 우리 안에서 영리 여부로 해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해를 본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그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듣기는 한 2, 3년 전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지부장들한테로 우리 사무총장의 그 중앙에 있을 때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치약 이것이 한 박스에 30만 원씩입니다. 그걸 우리 전국에는 그 지부장들한테 다 이렇게 다 보내가지고 그 치약을 지금까지도 못 쓰고 계시죠? 지금 다 갖고 계시죠? 지금까지도 못 쓰고.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고 또 궁금하면은 우리 전국에는 우리 전남의 그 지부장들한테로 한번 그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오면은 서로 어찌 그냥 이것은 다 민폐를 끼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부장들도 또 그동안에 어떤 선물도 보내고 그러는 가겠는데. 예, 이사장님. 지금 저 주제가 약간 다른 쪽으로 바뀌었는데 장덕한이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익히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장덕한이가 이 자리에 없잖아요. 장덕한이 일단 빼두고 이 자리에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이 있다 그러면 혹시 피해 본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나주나 우리 꼭생는 손 드시오. 우리 저 공공이나. 이 자리에서 어떤 영리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피해 본 신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치약만 치약 판정은 저 서울에 있다니까요. 없죠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치약 판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다른 사람을 끌어이어가지고 여기에 피해를 입었다. 우리 유족 단체 안에 어떤 일을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국위원회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긴 해. 그래서 여기 우리가 대면한 자리에서 내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순수한 개인의 어떤 일탈이거든요. 개인들의 이해관계예요. 그럼 개인들 문제를 개인들이 풀어야지 왜 그걸 우리가 연합회 쪽에 들어와서 연합회를 전부 다 걸어가지고 연합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이 전달이 잘못돼 이해가 잘못됐습니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똘똘 뭉치고 단합하고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일탈로 인한 개인적인 어떤 사소한 감정으로 어떤 문제가 만들어진 걸 우리 큰일 앞에다가 자꾸 전복을 해가 이해를 못하게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 틀어야 되겠다. 어떤 오해가 있으면 당사자 간에 어떤 이해관계는 풀어라. 그 자리를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질문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저 공에서 무슨 이게 장지 주민이나 농대 가는 사람들 이거 해서 지금 쓴다고 해요. 그래서 차에 가가지고 광주를 가가지고 첨단 사람 많이 있으니까 정부 첨단에 차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해보더니 이거 하나 있다고 해서 저 아버지 부르고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그 농대 올라가서 안 올렸죠 그때 당시에는. 그 강지 시험 끌려가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잘못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방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방사하는 사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을 벌써 말하고 그러는데 제가 국제 범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강주에서 농대도 있습니다. 누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걸 보험 가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광주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이걸 정리를 할게요. 서류를 냈는데 내가 제출한 서류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골자적이죠.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각 지역의 지부장, 그다음에 본부장 등등 이분들로 일단 중간에 해서 추천을 해서 서류들이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했는데 어떤 고흥에서 일단 접수가 됐으면 고흥에는
우리 그쪽에 담당을 그 시기에 담당을 했던 지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접수를 해서 그 서류가 어디로 가느냐? 서울이죠. 장덕한이한테 가죠. 그래 장덕한이 가는데 장덕한이한테 가는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걸 접수받은 분들이 그걸 갖고 직접 갖고 지금까지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부 가서도 모른다고. 예, 있어서 아마 그 잠깐만. 광주 가서도 모른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 걱정을 그 없어. 아, 그래서 서로 그때 서류가 어디에서 접수가 돼가 어디로 갔던 지금 현재 재판에 실질적으로 계류 중에 있는 서류 외에 우리 나중에 장덕한이가 이야기한 대로 협상용으로 서류를 받았다 하는 서류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부 기관에서 우리 단체와 정부가 같이 합동을 해서 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될 겁니다. 이 개정 입법이 되면은 골자가 그렇습니다. 법안이 되면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서류 어디서 접수를 했다 이러면은 그 서류가 만약에 우리 안에서 보관하지 않아서 유실이 됐다든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 그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사실이면은 서류를 다시 내면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고시를 하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서류를 다시 내시면 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서류도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어떤 법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과정은 서류를 다시 다 보완해요. 다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장담을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못됐다. 어른 전화 왔어요. 정청사에서 다시 가서 이야기했는데 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거기서 돼요. 그렇습니다. 저왜 우리가 됐다고 단체는 생각했는데 나- 왜 그러냐고 나는 하니까 뭐라고. 왜 잘못된지 않으니까 네. 장덕한이 같이 그럴 정부가 때도 있답니다. 정부에는 그 회원들이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명단은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못 했잖아요. 신청 서류만 주민이 받아놨는데 가기도 명단이 없어. 또 한 번은 농대가 예, 충분합니다. 예, 중앙에서 그렇게 죄송해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서류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어차피 이 개정 입법이 되면요 다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새롭게 서류들을 다시 접수를 받아서 다시 심사해서 정리를 하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되는 거 관계 같지 없습니다. 않습니까? 사무총장님 밥 먹고 합시다. 이제 보완합시다. 그다음 또 있습니다. 끝내고 뭐 해야 돼? 다 했는데 아무 이제 집에 가지고 들고 있으라고 아무 소용도 없는 집이 있다. 아무도 소용도 없는 것이요. 네, 그러면 오늘 이거 간다면은 오늘 마치는 걸 하고요. 끝나고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식사하시고 그래 돌아가십시오. 자금이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 우리한테 그래야지. 얼마 안 돼. 예,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부에서 개정 입법이 되면은 정부 주도로 해서 일단 배 보상을 다 할 겁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식사는 여기 전번에 우리 그 뷔페 식당 거기 가시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한 번씩 가서 읽어보세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전번에 여기서 너무 멀어요. 차가 어느 쪽에 있다고 했죠? 예예. 청상동에 오늘 여기 참석.